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금요일 오늘도 삐딱선 정신에 입각해서 주요 뉴스 챙겨 드릴 텐데요. 존버 정신님이 JB만 믿습니다. 오늘도 좋은 뉴스 부탁해요. 영양가 있는 뉴스를 골랐습니다. 오. 라고 일단 한번 질러보겠습니다. 네, 영양가 있는 뉴스. 네, 평가는 뭐 촌철님들이 마지막에 해주시면 되고요. 네. 9153님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저도 저의 단톡방에 청취율 홍보를 매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 이번에는 시선집중 전체 1등 갑시다. 드디어 어제 한 명이 전화를 받았답니다. 오호, 그래요. 아이고 감사드립니다. 근데 멤버가 몇 명쯤 되실까? 뭐 이 정도로 자신 있게 말씀하신 거면 한 10명은 되시지 않을까요? 최소 10명은 되시겠죠. 네, 고생하고 계십니다. 박수 짝짝짝. 네. 1670님 하루가 다르게 풀이 쑥쑥 온 밭을 덮습니다. 5시에 일어나 풀을 베다가 시선집중 더마카가 끝날 때쯤 씻고 날마다 출근 준비를 합니다. 이놈의 풀만 없으면 전원 생활이 굿인데 말이죠. 맞아요. 풀 순식간에 자라나요. 아, 그래도 전원 생활이시면 뭐 부럽네요. 좋은 거잖아요. 자연과 함께하는 삶. JB가 네. 꿈꾸는 삶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언젠가는 실현될 거라고 믿습니다. 네, 파이팅 하시고요. 1658님, 남편의 권유로 시사 꿈나무가 되기 위해서 듣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시사 꿈나무가 되기 전에 답답한 뉴스로 화병 날 것 같아요. 네, 심신수련의 어떤 기회로 삼으시면 됩니다. 아, 오늘 약간 뭐 참고 뭐 다 이러는 건가요? 뭐 그런 거죠. 뭐 세상사가 뭐 고해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도 네. 금요일이니까요. 3590님이 금요일입니다. JB도 주말을 앞둔 금요일을 좋아하시나요? 그럼요. 네. 금요일이 가장 그나마 뭔가 주말이 있다라는 희망 때문에 좀 즐거운 날 아니겠습니까? 가장 월요일이 제일 싫고. 월요일이 제일 싫으시구나. 저는 일요일부터 싫은데. 네, 뭐 어쨌든 짱가님이 자연인 김종배라고 올려주셨는데 JB가 이런 유튜브에도 괜찮겠네요. 자연인 김종배.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렇죠. 머리 안 깎고 수염 안 깎고 산발을 한 다음에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은퇴 후에 그런 거 하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네. 오늘도 시원한 커피 쿠폰 보내주실 것 같아요. PD님이 네. 보내주실 거라고 믿고 네. 많이 소통해 주시고요. JB타임즈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는 어떤 건가요? 간밤에 들어온 뉴스부터 전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이 됐습니다. 시간당 1030원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월급 기준으로 하면 209만 6,270원이 된다고 합니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제시한 최종안이 각각 1,120원과 1,030원이었는데 이걸 투표에 붙였거든요. 그래서 경영계안이 14표, 노동계안이 9표를 받았다고 하는데 자, 투표 직전에 민주노총 측 노동자위원 4명이 투표에 불참을 했어요. 이러니까 결국은 공익위원 표가 갈렸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공익위원 9명 가운데 4명은 노동계안에 5명은 경영계안에 표를 던졌다 이런 건데 자, 2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드디어 10,000원을 넘겼다라는데 방점을 찍어야 할까요? 아니면 인상률이 겨우 1.7%에 불과했다라는데 방점을 찍어야 될까요? 우리 촌철님들은 어디에 방점을 찍으시겠습니까? 자, 물가 상승률이 1.7%보다 높았을까요? 적었을까요? 당연히 높았겠죠. 데이지님이 물가를 생각하면 좀 아쉬운 인상입니다. 네. 라고 벌써 올려주셨어요. 이 인상률 1.7%는 2021년의 1.5% 인상률에 이어서 역대 2번째로 작은 거라고 합니다. 네, 이걸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침 이슬님 최저임금이 드디어 10,000원을 넘겼는데 왜 이리 기쁜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라고 올려주셨고요. 네. 블루드래곤님은 국회의원도 국회 나올 때마다 시간당 1030원 주면 안 되나요? 현님 실질 마이너스 점점점 해주셨는데 네. 뭐 어쨌든 10,000원은 넘겼다. 근데 10,000원 넘기는 도대체 몇 년이 걸린 겁니까? 네? 네. 문재인 정부 때인가부터 시작해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최소 5년 넘게 걸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참 오래 걸렸습니다. 담쟁이 넝쿨님이 최저임금 오르는 게 마치 계륵 같습니다. 오르면 좋아하는 사람, 올라서 힘든 사람들이라고 보내주셨는데 네. 항상 이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장해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어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른바 한동훈 사설 여론 조성팀의 복수의 관계자들로부터 받은 텔레그램 내용이라는 건데요. 일단 올린 게 모두 4개였습니다. 하나하나 분석하면서 그 내용을 좀 소개해 드리겠는데 2023년 5월 16일자 내용에 보면 참여연대 관련 자료를 공유하면서 참여연대 조지는데 요긴하게 쓰시길. 지금 한동훈 장해찬 찰떡 콤비임. 장관님께도 보고드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거 지금 인용해서 JB가 읽으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장관님께도 보고드림.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6월 2일, 2024년 6월 2일자 그 문자를 보면은 한동훈 장관 홍보 유튜브 쇼츠를 공유하면서 이런 컨텐츠 기획 제작해서 활약상 보고 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고 중. 네, 보고라고 하는 단어가 5월 16일자 문자와 6월 2일자 문자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따르면 여론 조성팀과 한동훈 후보는 별개가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돼버립니다.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첫째 이것일 겁니다. 네. 두 번째, 2023년 7월 29일자 문자를 보면 박주민 의원이 이화영 수사 관련 수원지검 연좌농성으로 한동훈 장관을 비판하는 기사를 공유하면서 이화영 드러누운 이슈는 더 끌고 가자. 커뮤니티 유튜브 조치할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치할게. 네. 자, 1심 논란이 불거졌을 때 한동훈 후보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때 내세웠던 논리는 공과 사의 구분이었습니다. 기억하시죠? 네. 자, 그러면 이화영 드러놓은 이슈는 당시 장관이었던 한동훈 장관의 입장에서 보면 공적인 그 내용에 포함이 될까요? 사적인 부분이라고 치부할 수 있는 걸까요? 그러면 이거는 공과 사의 구분 논리에 따르면 어떻게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걸까요? 이거에 대한 설명도 필요해 보이고요. 다음 2023년 11월 6일 한동훈은 현재 전국 지명도와 참신성을 갖춘 주요 자원, 특정 지역구보다 비례 10번 정도에서 전국 선거를 누비게 해줘야 선거 전략상 최대한 활용하는 것. 이것 좀 자연스럽게 띄워줘. 지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2023년 11월 6일이라고 하는 시점에 주목해 봅시다. 이때 한동훈 후보는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 중이었습니다.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 중인 사람의 비례 순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이게 앞서 이야기했듯이 한동훈 당시 장관에게 만약에 보고가 이루어진 거라고 한다면 이 얘기는 뭐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마음은 콩밭에 가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되고 선거법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것도 체크가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 텔레그램 문자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좀 짚고요. 다른 점을 좀 마저 짚어보겠습니다. 어떤 거죠? 장해찬 전 최고위원은 텔레그램 내용은 공개하면서도 그 대화의 주체, 즉 여론조성팀 관계자들의 실명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누구한테 온 건지 이 얘기는 안 한 것이죠. 2차, 3차 공개를 염두에 두었기 때문에 시간차로 공개하려고 일부러 빼놓은 것인지 뭔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만 이것까지 공개를 해야 본격적인 검증이 가능해진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검증 항목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첫째, 여론 조성 팀의 규모를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 4개의 텔레그램 문자가 복수의 관계자들로부터 받은 거라고 했습니다. 한 사람한테 받은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론 조성 팀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도대체 그 팀의 규모가 어떻게 되는 것이냐를 엿볼 수 있는 하나의 단서가 도대체 누구냐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검증 항목이고요. 두 번째는 한동훈 후보와의 관계겠죠. 당연히. 왜 그러냐면 누군지 그 면면을 보게 된다면 당연히 한동훈 후보와의 이전 인연이라든지 관계에 대한 어떤 검증이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보고 중이라고 하는 단어뿐만 아니라 그 관계에서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과 어느 정도로 얽혀 있는가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팀에 속하지 않은 협력자, 뭐 예를 들어서 기자나 유튜버 이런 사람들이 되겠죠. 자, 이게 이 지금 그 관계자들과 어떻게 연결이 될 것인가를 지금 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증 항목이 일단 지금 제가 3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기본 검증 항목이고요. 한 발 더 나간다면 이들 관계자가 한동훈 후보가 여의도에 입성할 때 혹여라도 함께 입성했는지를 또 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비대위원장 시절에 함께 활동했는지 이것까지 검증 항목에 포함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이 부분은 원희룡 캠프에서 주장한 사천 의혹과 연결되는 지점일 수도 있기 때문에 장해찬 전 최고가 혹시라도 이 복수의 관계자의 실명을 나중에라도 공개를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가지치고 나아갈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있다. 이런 이야기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 내용이 어제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TV토론에서도 뜨거운 공방거리가 됐었거든요. 잠시 오디오로 함께 들어보시죠. 장해찬 최고위원이 얘기한 법무부 장관 시절에 사설 댓글팀 있었다 없었다? Yes or no? No. 제가 알지 못합니다. 여론 조성팀 보도된 거 보셨죠? 저랑 무관한 얘기입니다. 장관이 매우 격려하고 계시다 그런 표현이 나오죠. 여기서 이 장관이 누굴까요? 글쎄요. 제가 그분하고 얘기해 본 적이 없고 그분하고 그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고 제가 그런 요청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 여론 조성 작업을 했던 것은 불법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자들 이 공천 관계에도 관련되는 바로 그 네, 고발하시지 그래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호랑이님이 한 후보가 법적 대응을 왜 안 하죠? 할까요? 라고 물어주셨는데 이거는 잠시 후 한동훈 캠프 정광재 대변인 인터뷰에서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호 막걸리님, 두루킹은 옛날 얘기고요. 댓글팀은 항상 존재하고 진화하는 걸까요? 라는 의견 보내주셨고 토토로님, 이제는 한동훈 측에서 반격할 차례인가요? 김건희 여사 문자에 등장하는 댓글팀에 대해서 뭔가 말을 해줄까요? 라고 그러니까요. 올려주셨고 네. 8672님, 참여연대 조지는데? 우리가 이렇게 누군가를 조지는 시대에 살고 있었다는 말인가요? 라고 느낌표와 물음표를 반복해서 보내주셨고 네. 7413님, 지루한 장마는 다음 주에 끝난다는데 더 지루한 정치판은 언제 끝날지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네. 어제도 말씀을 드린 건가 엊그제죠. 엊그제도 그 이른바 복수의 댓글팀에 대해서 종합 정리를 하면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게 최종적으로 실체적 진실은 수사 외에는 규명할 방법이 별로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네, 레드헤어님이 이건 다 같이 죽자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해주셨는데 어쨌든 이 공방이 지금 1심 논란에 이어서 지금 파생이 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저 여당 전당대회를 흔드는 지금 변수로 등장한 건데 어제 원희룡 캠프 대변인 만나봤고요. 오늘은 한동훈 캠프 대변인 만날 겁니다. 잠시 후에 인터뷰에서 명확한 답을 들을 수 있을지 시선 집중해 주세요. 네. 데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가 지난해 8월 9일에 공익제보자와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VIP를 언급한 것과 관련해 VIP는 해병대 사령관을 뜻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았었습니까? 이에 대한 이종호 전 대표의 해명이 나왔는데요. 들어보시죠. 후배가 이제 막 이런 쪽으로 물어보면서 계속 유도하잖아요.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후배들 앞에서 내가 좀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려고 과장된 표현을 쓴 게 이렇게 됐네요. 임장군 후에 해병대 VIP라는 표현을 썼으니까 얘기하는 VIP는 김기현 사령관이라고 난 알고 있고 얘기하는 VIP는 여사님이라고 알고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어요. 네, 좀 정리를 해보죠. 여기서 B 처리가 된 이제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짚을 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 이 이종호 전 대표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청와대 경호처 출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해병대 사령관을 VIP로 불렀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한 거예요. 네. 여기서 B 처리된 게 바로 이제 그 사람인데 저는 이게 더 이해가 안 됩니다. 내가 VIP라고 한 건 해병대 사령관을 뜻하는 것이었다라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건데 더 나아가서 청와대 경호처 출신이 VIP를 해병대 사령관을 뜻하는 것으로 불렀다는 주장은 더더욱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청와대 근무했던 사람이잖아요. 청와대 근무했던 사람이 대통령을 놔두고 다른 사람을 VIP로 불렀다라면 대통령은 그러면 도대체 이 사람 뭐라고 불렀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도무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제가 과장된 표현을 썼다 이렇게 지금 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른바 내가 허풍 떨었다. 요 이야기는 이제 들고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VIP는 해병대 사령관이라는 초기 해명에 허풍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렇게 해명하기 오히려 의미가 있다. 어제 김정민, 박정훈 대령 측 변호사가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 인터뷰에서.
근데 드디어 태세 전환에 나선 것 같다. 이렇게 중간 정리를 좀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분석은 이 정도로 하고요. 이번에는 한번 팩트를 따라가 봅시다. 무슨 팩트요? 한겨레가 보도한 게 있는데요. 어제 김정민 변호사 인터뷰의 연장판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공익제보자가 공수처에 진술한 내용이 이러이러한 것들이었다라고 보도를 했는데, 첫째, 이종호 전 대표가 사석에서 수차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각각 V1과 V2로 지칭을 했다. 둘째, 이종호 전 대표는 지난해 8월 말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공익제보자를 만나서 김건희 여사와의 인연 등을 길게 이야기했는데 이때에도 V1과 V2 용어를 사용을 했다. 셋째, 이종호 전 대표는 식사가 끝난 뒤인 저녁 8시 54분께 공익제보자에게 전화를 걸어 오늘 이야기는 비밀로 하자라고 당부했다. 요 세 가지가 이제 그 주된 내용인데요. 이걸 공익제보자가 공수처에 가서 진술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종호 전 대표가 뭐 조만간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했다는 보도도 있었는데요. 공익제보자의 진술을 부정할 근거를 제시하지 않으면 논란은 더 커집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VIP 호칭은 구명 로비의 경로를 추적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되는 건 100% 맞습니다. 하지만 그 자체가 확증이 되지는 못할 겁니다. 중요한 건 VIP가 됐던 V1이 됐던 아니면 V2가 됐던지 간에 양측이 연락을 주고받은 그 흔적, 이것이 확보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입증할 물증, 이게 확보가 돼야 된다는 건데 공수처가 찾아야 되는 건 바로 이것이다. 이걸 다시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종호 전 대표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서 전부 해명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입장문을 기다리기 전에 일단 19일 국회에서 무슨 말을 할지 시선 집중하겠고요. 그런데 최근 공수처가 수사 외압 의혹 관련자들의 통신 기록을 확보하기 위해서 법원에 통신영장을 청구를 했지만 잇따라 기각이 됐다 이런 보도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이걸 기각을 합니까? 이걸? 그러니까요. 이건 지금 뭐 이제 이렇게 어떤 단신성 지금 보도에 기초해서 뭐 지금 뇌피셜을 펼 수는 없기 때문에 여기서 끊겠습니다만 통신영장을 발부 안 해줄 이유가 뭐가 있나 지금 이렇게 의혹이 쏟아지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뭐 인신을 구속하는 구속영장도 아니지 않습니까? 네? 압수수색영장 발부율이 90몇 %라는 보도 있었죠. 압수수색영장 발부율도 그렇게 높은데 통신영장 발부를 안 해줍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네. 8672님, VIP 전성시대인가요? 아니면 VIP의 순환시대인가요? 라고 순철 보내주셨고, 까치놀림, 언제 우리가 이렇게 VIP를 오남용했나요? 라고 물음표. 박랑보더님, 그럼 대통령은 VVVIP입니까? 그러니까요. 라고 물어주셨고, 푸드리해법님, 대통령실 뭐해요? VIP 인맥 사칭하고 다니는데 고소하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라는 촌철 보내주셨네요. 다음 뉴스 짧게 전해주실까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가 어제 폐기물 시멘트 정보공개법을 수정 가결해서 전체회의로 넘겼습니다. 이 법안은 폐기물을 재활용해 생산한 시멘트 제품에 대해 사용한 폐기물 정보를 공개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인데요. 시멘트 업계는 1999년 이후에 석탄재, 폐타이어, 폐플라스틱 등등을 대체 원료 또는 보조 원료로 재활용해왔다고 하는데 이것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돼서 바로 이 점 때문에 정보 공개를 강제했다. 그런 내용의 법안을 만들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 네, 주목할 점은 네? 이 법안의 발의자가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고요. 이걸 통과시킨 환경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은 김영동 국민의힘 의원이라는 겁니다. 이 정도면 제가 여기서 무슨 말 하려는지 감이 오시죠? 민생 법안에 대해서 여야가 합심해서 처리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건데요.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 여야가 치고받고 싸울 때 싸워라. 정치의 그러니까 기능 중에 하나는 대신 싸워주는 게 정치의 기능이기도 하다. 싸워라. 하지만 처리할 건 처리하자. 처리할 거 처리할 시간적 정신적 여유는 얼마든지 있는 거 아니냐. 그걸 보여주는 게 바로 환경법안 소위의 어제 법안 통과다. 이 말씀을 드리고자 요 뉴스를 골랐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JB타임즈 쭉 함께하면서 9135님이 너무 시끄러운 세상이네요. JB 선행 뉴스 하면 안 될까요? 라고 물어주셨는데 그나마 이 뉴스가 조금 가까운 게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흔히 하는 말이 다 진리가
됩니다. 그건 그거고 이건 이겁니다. 싸울 땐 싸우고 처리할 땐 처리하자. 여야 모두 민생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세요. 상임위 회의 열어서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가 어렵습니까? 이렇게 할 일은 하자. 네. 요거를 오늘 교훈 삼고요. 그리고 속 시끄러우신데 함께해 주신 촌철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도 커피와 와플까지 얹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더마카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